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 오늘의 산책은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해화문을 향해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약 1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 팻말이 보입니다. 한양 도성의 동북쪽 소문이라 동소문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해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시대 해화문은 한양 도성의 동북쪽을 지키던 문이자 강원도, 함경도 등으로 가는 관문으로 풍수적인 이유로 폐쇄되어 있던 숙정문을 대신하여 사실상 북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오늘은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내부는 볼 수 없었는데요. 운영시간 안에 오시면 해화문의 내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곽의 바깥쪽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화문은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8개 성문 중 하나로 동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도로를 내면서 철거되었고 지금의 문은 1994년에 복원된 것이랍니다. 해화문은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백성들을 향한 왕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해화문 주변에는 성곽길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많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걸어보세요. 방금 전 보았던 정자가 이곳에 있고요. 저는 이제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내신 곳으로 유명한 시무장으로 출발합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산책에서는 성북동 안쪽의 골목길을 구석구석 걸으며 골목길의 풍경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멋진 한옥도 보이고 주변을 구경하며 걷는 재미가 있는 길입니다. 걷다 보니 왼쪽에 경신 중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와, 인조잔디가 깔린 넓은 운동장이 정말 멋지네요. 성북동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사랑한 곳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성북동 고택 산책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600년 도읍의 성곽을 따라 고즈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산책 코스입니다. 유명한 돈가스 골목을 지나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길 건너편엔 제가 좋아하는 순성길 입구도 보이네요. 자, 이제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성북역사문화센터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에요.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운영하고 있죠. 특히 성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정릉과 선잠단지에 대한 전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성북구에는 가볼 만한 관광지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자, 이제 저는 다시 시무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음식점을 발견하시면 이제 왼쪽 골목으로 올라갑니다. 성북동은 조선시대부터 권력자들의 별장과 궁궐이 자리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무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는 곳으로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내신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님의 침묵을 비롯한 많은 시를 통해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했으며 불교를 통한 민족운동에도 힘썼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옥중에서도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시인,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등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무장까지 오시려면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이 3번 마을버스를 타고 마지막 정거장인 북정 경로당까지 오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골목이 시무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시무장으로 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면서 좁은 골목길을 가야 합니다. 이웃 주민들께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팻말을 따라가 봅니다. 시무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지만 아담하고 아늑한 작은 한옥집 시무장이 오랜 세월 함께한 듯한 소나무와 함께 나타납니다. 조용히 시무장을 둘러봅니다. 시무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시무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해요. 선생은 이곳에서 님의 침묵을 지필했으며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화합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나갑니다. 제가 시무장을 방문한 날에는 시무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내부만 돌아보고 곧바로 나왔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시무장 툇마루에 앉아 고즈넉한 풍경도 바라보고 또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느낌을 좀 더 길게 느끼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성북동 골목길의 풍경도 천천히 감상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성북역사문화센터가 있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순우 옛집을 향해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 음식점을 끼고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길이 정말 아기자기하죠.
저는 한옥집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집이 보일 때마다 시선이 절로 갑니다. 곧이어 최순우 옛집이 보입니다. 최순우 선생은 한국의 미를 사랑한 미술사학자이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분입니다. 선생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선생의 손길이 닿았던 최순우 옛집은 한국의 미를 사랑했던 선생의 마음을 닮아 소박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과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당에 놓인 맷돌 하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대, 소담하게 피어난 꽃 한 송이까지 선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정갈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최순우 옛집에서 나와 이제 다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선잠단지입니다. 모든 목적지가 근처에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선잠단지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가 누에고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당시 양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잠단지 바로 옆에는 선잠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양잠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왕비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감과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도구들은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6시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박물관 내부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의 산책을 마치고 저는 조금 이른 점심을 먹으러 맛있는 구포국수집에 왔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를 만나 멸치국수 정식과 비빔국수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정식 메뉴에는 보쌈이 포함되어 있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메뉴입니다. 2시까지 드실 수 있어요.